직원의 퇴사를 막아주는 한 가지 비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몰라서 여러분들 직원이 퇴사하는 겁니다. 사실 직원이 퇴사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요즘 시대에 평생 한 직장만 다니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인 거죠. 그런데 적어도 3년, 4년 정도 다니고 나가면 그래,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하면서 아쉬워도 어쩔 수 없다 싶은데 우리가 직원 퇴사에 스트레스 받는 진짜 이유는 이런 거잖아요. 일 가르쳐 놓으니까 6개월 만에 나가고, 일에 집중 못해서 혼내니까 나가고, 뭔가 이렇게 지속이 안 되고 자꾸 소모적인 반복만 거듭되다 보니까 그게 답답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퇴사를 막아주는 한 가지 비밀이 뭔지 바로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비밀은 바로 직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뭔 비밀이냐, 무슨 생각을 말하는 거냐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 영상 왜 클릭하셨나요? 직원들 퇴사 막는 방법이 궁금하셨던 거죠? 이렇게 퇴사를 막고 싶다는 마음속의 생각이 클릭이라는 행동, 그리고 지금 이 시점까지 보게 만드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거랑 똑같이 모든 퇴사에도 원인이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일까요? 우리 사장이랑은 진짜 일하기 너무 불편해. 여기서는 더 이상 뭐 배울 것도 없고 성장할 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월급에 이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일해야 되나? 일이 너무 많아. 뭐 일반적으로는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틀렸습니다. 진짜 퇴사를 만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나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이 이 나쁜 생각을 못하게 해야 우리는 퇴사를 막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 나쁜 생각이라는 건 뭐냐고요? 제가 정말 운 좋게도 그 생각이라는 게 담겨있는 실제 직원들의 카톡 대화 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사장님들 99%는 예상도 하지 못하는 생각일 겁니다. 아마 오늘 여기서 보지 못하셨다면 평생 직원들이 이런 생각하는구나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카톡 보여드리면서 도대체 요즘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서 퇴사를 막아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려 볼게요. 제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만 충분히 논리적인 접근이라 고개를 끄덕이며 듣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직원 관리 잘해보고 싶은 사장님들을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자, 제가 우연히 발견한 카톡 짤인데요. 입사 5일차 직원이 친구와 나눈 카톡 대화입니다. 5일차 신입인 친구가 출근하자마자 나 이랬어 라고 푸념하고, 경력이 그래도 좀 있는 작성자는 당연한 거 아니야? 회사잖아. 이런 뉘앙스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너 뭐야? 회사 편이야? 이런 건데요. 일단 좀 웃기지 않나요? 저는 누구누구 편 이렇게 편을 가르는 걸 중학교 때 이후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20대 중반의 성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랄까 신선하기도 하고 사회 초년생다워서 순수해서 귀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짧은 카톡 대화에서 사장님들이 겪는 모든 직원 관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바로 회사 편이라는 한 단어의 말이죠. 놀랍게도 80% 이상의 직원들은 알게 모르게 회사 vs 직원의 구도로 생각을 합니다. 짤 속 주인공처럼 대놓고 직원 편, 회사 편이라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든, 그것도 아니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있든 회사와 직원의 대결 구도로 이해하고 있는 게 대다수라는 겁니다. 아닐 것 같다고요? 그럼 이 질문 어떠신가요? 직원의 월급은 궁극적으로 사장 주머니에서 나온다. OX. 이 질문에 O라고 하는 직원이 놀랍도록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내 급여, 그러니까 직원인 나의 급여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내가 고생해서 사장님 주머니에서 꺼내야 되는 거야. 고객이 우리 회사에 매출을 가져다 주고 그 매출에서 운영비, 임대료 이런 모든 비용을 다 빼고 그 다음에 내 인건비로 들어온다라는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사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내 돈이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고객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데 말이죠. 저도 회사 다닐 때 똑같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봉 인상률이 3%냐 4%냐 그 일 차이 때문에 회사 욕 엄청 했어요. 진짜 이 못같은 짠돌이 회사 나도 받는 만큼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받는 만큼이라는 건 내가 연봉 5천이니까 5천만큼 하겠다 뭐 이런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너네가 나를 그렇게 짜게 대하는 것처럼 나도 내일 최대한 짜게 할 거야. 나 보수적으로 할 거야. 딱 내 범위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나 안 할 거야. 제대로 안 해. 이런 마음가짐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대결 구도적인 프레임은 직원들에게도 사장들에게도 엄청 손해입니다. 직원들은 야근을 시켜도 혹은 조그만한 일 하나가 추가돼도 또 회사가 나 부려먹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자꾸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도 일하는 시간이 괴롭고 눈치 보이고 만족도 떨어지고 불만만 많이 생기고 당연히 일 자체에 몰입하거나 집중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동기부여가 안 되고 금방 퇴사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대결 구도적인 마인드가 원인이거든요. 사장은 그럼 뭐 이런 구도가 좋습니까? 직원들은 계속 퇴사하지. 태도는 안 좋지. 그러니까 나는 쟤네가 더 못마땅하게 보이지. 불만만 쌓이지. 그 끝에는 뭐예요? 아예 직원들은 다 원래 저래. 이러면서 인간에 대한 회의감까지 생긴다고요. 서로 팀워크라는 게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장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좀 있어요. 아니 내가 월급 주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적대감을 가지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런 걸까? 진짜 도대체 왜 직원들은 회사와 직원 편을 나눌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요즘 직원들은 너무 계산적이고 못돼 먹었어 하고 끝낼 수 있을까요? 과거의 직장인인 저를 떠올려 보면 저 그렇게 못돼 먹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 나름 착하고 성실하고 빠릿했는데 그랬던 저는 왜 그렇게 대결 구도적인 생각을 했을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구조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결국엔 한 팀으로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고객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매출을 늘려야 타장도 잘 되고 직원도 같이 잘 되는 구조인데 그걸 아예 모르거나 매출에 내가 기여하는 바를 높여야 내 몸값이 올라가는 것인 줄도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그냥 사장 주머니에서 꺼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원인은 대결 구도를 느끼게끔 하는 경험의 축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은 없어. 사장님이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 혹은 말을 되게 교묘하게 바꿔서 뭔가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줘. 혹은 내가 뭘 잘했는데 인정도 안 해줘. 근데 실수하면 바로 혼나. 또는 사장이 나를 존중해 주기보다는 회사 이익에 나를 그냥 이용하는 것 같아. 가식적인 것 같아. 쉽게 말하면 이런 데이는 경험을 하는 거죠. 뜨거 이렇게 데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회사가 나와 한 팀, 한 조직이 아니네. 뜨거 여기는 날 소모품으로 취급하네. 뜨거 이렇게 부정적인 경험들을 학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팀이 아니라는 부정 경험이요.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새겨집니다. 우리 회사는 각자 자기 이익 잘 챙기는 게 중요해. 나는 나만 챙겨야 돼. 내가 날 못 챙기면 바보야. 손해볼 수 있어. 난 시키는 일만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 팀워크는 깨지고 사장을 이겨먹어서 최대한 적게 일하고 최대한 많이 벌어가는 게 나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답답함 혹은 질문 같은 것들이 생기시죠? 자, 이제 직원들의 이런 대결 구도 마인드를 확 뒤집어 버리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해 볼게요. 약 2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저한테 힌트를 하나 줬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천재 중 한 명인 그가 이미 인간을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3가지로 다 정리해서 알려줬거든요. 그 3가지를 활용하면 직원들의 회사 vs 직원 구도를 깨고 한 팀이라는 마인드를 심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설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요. 3가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쉽게 말하면 논리, 감정, 믿음을 활용하라고 했거든요. 하나하나 제가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단계 성공이 곧 직원 개인의 성공임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에는 설득이 안 당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왜 회사와 직원이 적이 아닌지, 왜 한 팀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직원들이 돈을 받게 되는 그 전체 구조를 보여주세요. 아까 제가 말했던 궁극적으로 고객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요. 그러면서 이때 직원이 하는 작은 업무 하나하나가 전체 매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땡땡씨가 페이지에 고객 후기랑 실제 착용 사진 꼼꼼히 추가해 주잖아. 그런 것들 덕분에 반품률이 10% 가까이 줄었더라고. 반품이 줄면 우리 CS 건수가 줄어. 상담 업무 하나 처리하는데 평균 10분 걸리는데 하루에 10건만 줄어도 하루 100분. 한 달이면 거의 50시간을 아끼는 거야. 그러면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일들, 예를 들면 새로운 신상 준비, 더 좋은 기획전에 집중할 수 있겠지? 게다가 반품이 줄면
고객 만족도도 올라가서 재구매율도 높아지고 더 좋은 후기도 많이 쌓여. 그럼 다음 달 매출이 보통 최소 5% 정도는 올라가거든. 그렇게 매출이 올라가면 당연히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복지도 늘릴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도 있고 성과금이나 인센티브도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반복적으로 전달하세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면 직원들도 스스로 납득하기 시작할 겁니다. 직원들이 회사와 편을 나누는 이유는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잘 되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그냥 한 팀이다라는 구호가 안 먹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먼저 이걸 깨주지 않으면 한 팀 못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성공이 곧 직원은 개인의 성공임을 명확히 반복적으로 전달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끊임없이 말하는 게 중요해요. 주기적인 교육도 필요하고요. 원어원 미팅할 때, 주기적으로 만날 때도 계속해서 그 직원이 회사가 성장하면서 본인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깨우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2단계는 감정을 활용하는 겁니다. 공통의 목표, 공통의 적, 공통의 사명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연결고리를 설명해도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파토스죠. 공감과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 직원들이 회사와 자신을 자꾸 떼어놓는 건 공통의 적, 공통의 목표, 공통의 사명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묶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공통의 적이라는 건 뭐 꼭 경쟁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우리가 같이 극복해 나가야 되는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업계의 악습 같은 거. 나는 뭐 예를 들어 보험 영업을 하는데 우리 보험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있어. 왜? 자꾸 고객들한테 나쁜 걸 팔아. 우리가 중고차 파는 매장인데 중고차 업계에서는 너무 고객들한테 뭐 덤탱이를 씌우거나 나쁜 일을 저질러.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고객들한테 정말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이런 악습을 깨는 조직이야.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는 공통의 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비효율적인 어떤 업무 습관이라든지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 불만족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것도 공통의 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세우고 또 우리만이 가진 어떤 공통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이랬을 때 직원들과 회사가 진짜 한 팀이다라는 그런 감정이 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뭐 사명이라는 게 좀 어렵다. 어떻게 찾아야 되냐? 궁금하시다면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누구한테 어떤 가치를 주고 있지? 만약 이것도 어려우시다면 좀 더 쉬운 질문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지? 이런 거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고 이걸 절대 사장만 알면 안 됩니다.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자주 공유해 주세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에 따르면 서로 호감 또 팀워크를 갖게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동병상련을 겪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무언가요. 팀워크는 공통적인 무언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인데요. 성품 혹은 신뢰,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에토스입니다. 말보다 강력한 건 결국엔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 팀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공통의 적이나 사명을 심더라도 정작 상에 하는 말이 신뢰가 안 가고 무슨 말을 해도 진정성이 안 느껴지면 직원들 그거 바로 눈치챕니다. 직원들이 회사와 직원을 대결 구도로 이해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하나는 논리적으로 한 팀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대결 구도를 느끼게끔 하는 경험의 축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제가 뭐 열심히 했는데 보상 안 하고 약속 안 지키고 뭐 맨날 혼나고 이용하는 것 같고 가식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요. 3단계에서는 이거에 반대만 하면 됩니다. 직원을 입으로만 가족, 팀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소모품처럼 대하는 게 최악이에요.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이 3단계를 안 지킬 거라면. 직원들이 특히나 이런 이중성 가식의 환멸을 느끼는 거거든요. 사장님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같이 성장해 가려고 하는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대표님들, 사장님들의 행동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면 돼요. 증명하면 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사소하게라도 잘한 거 있으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실수 한 번 해도 바로 감정적으로 혼내기보다는 격려해주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한 가지 실제로도 작은 보상 하나라도 팀 전체, 회사 전체 성과를 기준으로
나눠주세요. 인센티브를 1%라도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회사가 성장한 일부를 직원들이랑 공유하면 아 진짜 팀이구나, 진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구나 라는 체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언급한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을 또 한번 언급하면 거기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것도 나오죠. 그 원칙의 요지는 인간이란 먼저 도움을 받으면 돌려주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신뢰를 쌓으려고 대표님께서 노력하시기 시작하면 직원들도 우리에게 뭔가를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직원들의 경계심을 풀어내는 게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풀어내고 신뢰를 쌓아나가기 시작하면 복리누적식으로 회사의 인적 자본이 빠르게 축적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직원이 무기야, 우린 직원이 경쟁력이야 라고 어느샌가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직원들이 사장에 대해서 믿고 회사를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고객에게까지 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회사도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는 사장도 직원도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vs 회사 혹은 회사 편이야? 이런 사고방식과 말 한마디가 사장과 직원을 서로 힘들고 지치고 괴롭게 만드는, 궁극적으로는 서로의 발목을 잡고 서로 다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일 수 있어요. 저도 직원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사장입니다. 양쪽 입장을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같은 팀이라는 인식을 만들면 모든 게 더 쉬워집니다. 갈등하고 서로 탓하기보다는 같이 잘 될 길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사장과 직원이 함께 잘 될 수 있는,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윈윈하는 법을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이게 자꾸 팔리네요? 광고를 안 했는데. 교보문고 강남점에 보니 매대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원래 판매 부수를 뛰어넘어서 작년 말에는 2세까지 찍었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윈윈하는 방법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밀리의 서재도 있으니까 밀리 보시는 분들은 한번 거기서 편하게 보셔도 좋고요. 근데 기왕이면 종이책이 또 손에 잡히는 맛도 있고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댓글로 오늘 영상 보고 느낀 점이나 비슷한 고민을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3분께 보내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직원관리 팁이나 인사이트 계속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안 하시면 다른 영상들에 파묻혀서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